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오늘 강의는 무려 아침 9시부터 6시 반까지 하는 강의인데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곳에서 제가 게시판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했고요. 오늘은 일 안 하고 공부하러 갑니다. 아, 오늘 홍석천 나온대요. 저 홍석천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자요? 네, 박기연이요. 추천품의 선물드리거든요. 트럭 장사꾼 배성기 대표님 강의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5시에 홍석천 대표님이 한 90분 동안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4번에 종합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법인분들도 좀 계시죠. 예. 법인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커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사업을 이제 하실 때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면서 제가 법인을 할까요? 개인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법인과 개인 사업자 이 부분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그다음에 장단점,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간 주요 세무 일정 부분에서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법인도 계신데 그리고 가맹회사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다 틀려요. 그 세금 신고하는 일정들이. 근데 그런 분들 다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90%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정을 놓치면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세거든요. 예. 안 그래도 요새 어려운데 세금을 또 가산세까지 내가면서 너무 억울한 거지. 시기를 몰라서 놓쳐서. 일단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제가 3가지 단계, 설립, 운영, 청산 요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법인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법인의 주인. 대표이사? 네? 그쵸. 주주입니다, 주주. 네, 주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대표이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정확한 거는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주인인 주주와 다른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은. 다른 새로운 인격체. 이런 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인은 주인인 나와 동일한 어떤 나의 일부라는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의 일부. 개인 사업자는 나의 일부다. 주인인 나와.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설립, 만들고, 청산, 없애고. 요게 아까 법인은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이잖아요. 그럼 만들고 없애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법인은 만들고 없애는 게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개인은 만들고 없애는 게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급 타고 다음날 되면 안 보이는 친구들 많죠. 네. 그리고 매장 키 가지고 하고 이런 사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장 키 가지고 하고 다음에 오픈을 못해요. 네. 심지어는 어떤 편의점 대표님까지 저희가 했는데 알바가 문을 안 잠그고 갔대요. 네. 그리고 다음 교대자들은 안 나오고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손님이 알아서 담배 결제하고 갔더래요. 이런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인권적인 강화 문제가 큽니다. 노무사님이 정말 재밌게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찍지를 못해서 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핵심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고용법이라는 거, 직원을 고용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고 고용적으로 노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장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는 작으니까 괜찮겠지? 누가 신고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도 안 쓰고 제대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신고당하거나 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벌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직원분들 2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항상 겁이 많기 때문에 법은 잘 지킨답니다. 재밌어? 잘 왔어?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매번 포기를 하죠. 생각만 가지고 시도를 못하다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계획도 아니었고 무엇을 할까도 아니었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을 가는 거였습니다. 부동산을 가면 무엇라도 좀 정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대한민국의 치킨 전문점의 80%가 적자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80%의 매출액이 BEP, Break Even Point. 쉬운 말로 하면 이명갑 교수님도 되게 재밌는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에서 기억나는 말은 일단 100% 창업 성공하는 방법은 지피지기 고객을 위해 싸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고 경쟁자를 분석을 해야 되고 나를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무조건 일한다. 그리고 상권은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오프라인 매장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상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상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매장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한 상품이 80%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메인 밀고 나갈 수 있는 대표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지개 한번 쫙 펴고 한번 해볼까요? 앉아서 이거 듣는 게 진짜 중노동이에요. 그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대단들 하세요 진짜. 저는 지금 농수산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년 전 매출액이 한 80억 정도 됐고 올해에는 한 그 2배 넘게 성장을 했어요. 회사가. 그 농산물 대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농산물 관련된 일을 한 1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돼서 트럭 장사도 했다가 이렇게 왔고요. 근데 16년 전에는 저도 대기업에 다녔어요. 회사에 다녔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게 좀 지겨워서 저는 항공사에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 항공사, 그 갑질하는 그 항공사는 아니고요. 다른 항공사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 카고 근무라고 그러죠. 그 화물을 내리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 내리고 그걸 넣어주는 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IMF가 왔습니다. IMF 오면요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짬밥순이에요. 회사에서 경력 많은 사람부터 쳐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내가 나가서 장사나 하지 뭐 뭔들 못하겠어.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창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아시겠지만 40, 50대들이 재취업한다는 건 꿈에도 못 꿉니다. 진짜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꿈에도 못 꿔요. 저희 트럭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분들, 40대 분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50대가 가장 돈이 많이 들 나이일 거예요. 아마 집안에서 그 학원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 나이인데 덜컥 취직을 못하면 들어갈 돈이 많은데 걱정이 되니까 퇴직한 다음에 바로 창업을 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육갑식당. 신났어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좋다. 이런 좋은 날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고 반갑습니다. 그 위에 분들도 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가요?
힘드시죠? 다들 자영업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또 하시거나 또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진 다들 찍어줘. 안 힘드신가요 오늘?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를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좀 풀리고 있어서 이제 조금 숨통이 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정도로 지난 겨울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은 식당을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째여서 그동안은 이제 뭐 착실하게 열심히 뭐 만들어서 좀 이렇게 레스토랑의 개수에 굉장히 좀 집착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석천이 왜 이태원에서 가게를 몇 개씩 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그 이유는 제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의 입장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썩 나은 입장이 아니랍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00년도에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걸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정체성이 이제 여러분들랑 좀 다른 면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의 이제 뭐 이제 루저로 이제 조용히 이제 어떤 암흑 속에서 묻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그때 심각하게 또 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가야 되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또 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방송 일이었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동참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건데 이렇게 막 제가 다 용서할게요. 우리 다 이제 풀어놉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또 다 용서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드리는데 그분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뭘까 또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살 날은 많은데 첫 번째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니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요리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인테리어 꾸미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뭐 쉬는 김에 뭐 이런 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를 시작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그 15년 전에 제 첫 가게가 아무 경험도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정말 사기도 당하고 또 돈도 많이 까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손님들을 다 상대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몸으로 다 배웠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 4년 정도 뭐 이탈리아 음식을 처음 시작했다가 거의 망할 뻔하다가 두 번째에서 대박이 난 게 태국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저 스스로한테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탈리아 음식이 되게 뭐라고 할까 저한테 만만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동네마다 피자 파스타집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피자 같은 건 배달 체인은 너무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나도 피자 파스타에서 망하진 않겠다 라는 생각에 이탈리안 먼저 시작을 했는데 웬걸요? 아이고 그게 잘못 생각한 거죠. 경쟁자가 너무 많았던 거야. 맞죠? 뭐 너무 많아요. 제가 피자 아무리 맛있게 해도 저쪽에 뭐 배달 업체에 다 시켜 먹고 사람들은 피자 맛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 건지 어떤 재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중은 잘 모르고 막 속상하고 화나고 나의 노력을 인정 못 받을 때 막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른 번쩍 그럼 남들이 많이 안 하는 메뉴를 한번 해볼까? 태국 음식을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탈리아는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태국은 한 20번을 넘게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뭐 맛집이란 맛집은 쫓아다니고 뭐 제가 24, 5살 때부터 태국을 다녔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태국이었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태국 음식이었는데 왜 나는 태국 음식을 안 하고 이탈리아 음식을 먼저 도전했을까? 되게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태국 음식점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마이타이라는 식당이에요.